평범한 물건이 어떻게 수십억짜리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철학자 아서단토의 책 평범한 것의 변형을 통해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예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라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전히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물건이 어떻게 전혀 다른 전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예술 작품이죠. 근데 슈퍼마켓에 있는 건 그냥 수세미 상자잖아요. 아니, 이 둘의 차이가 대체 뭐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미스테리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철학자 아서 단토가 만든 아주 기발한 사고실험, 붉은 사각형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갤러리 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벽에 똑같이 생긴 붉은 사각형 그림들이 쫙 걸려 있어요. 정말이지 눈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홍해의 기적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뒤쫓던 이집트 군대가 물에 잠겨버린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가 온통 붉은색인 거예요. 갑자기 의미가 확 생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진짜 똑같이 생긴 저 그림은 제목이 키르케고르의 마음이랍니다. 갑자기 이 붉은색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한 철학자의 뭐랄까 깊은 고뇌, 불안 이런 걸 상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요, 제목이 아주 단순해요. 그냥 붉은 사각형. 여기엔 뭐 거창한 이야기나 감정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이 붉은색과 사각형이라는 형태, 그 순수함 자체를 보라는 거죠. 일종의 미니멀리즘 아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붉은 사각형은 뭘까요? 이건 그냥 붉은색 물감으로 밑칠만 해놓은 캔버스예요. 예술작품이 아니라 그냥 물건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무엇이 어떤 건 예술로, 또 어떤 건 그냥 물건으로 만드는 걸까요? 이게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진짜로 예술가들이 이 질문에 갤러리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앤디 워홀 같은 팝 아티스트들이 있었죠. 워홀이 마치 우리한테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월의 브릴로 상자랑 슈퍼마켓 상자요. 물론 뭐 월의 거는 합판이고 슈퍼마켓 거는 골판지다, 이런 사소한 재료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일까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왜 하나는 갤러리에 전시된 예술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마트 통로에 쌓여있는 상업 제품이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단토의 해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보죠. 단토는 예술 작품에는 지향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무언가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술은 어떤 메시지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냥 물건은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이걸 브릴로 상자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워홀의 상자는요, 대량 생산 시대, 소비 문화, 그리고 대체 예술이 뭐냐 하는 그 경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하지만 슈퍼마켓 상자는 그냥 수세미 담는 용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바로 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단토 이론의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품과 해석은 함께 태어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해석을 나중에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석이 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면 작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붉은 사각형은 그냥 빨간 캔버스가 아니라 홍해의 기적이라는 작품이 되는 것처럼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퍼즐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토는 이걸 예술계, 영어로는 아트 월드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 갤러리나 미술관 같은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 이론, 비평 같은 일종의 분위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위기 안에 들어가야만 어떤 물건이 비로소 예술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예술계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있죠. 바로 마르셀 뒤샹의 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뒤샹이 그냥 가게에서 파는 남자 소변기를 사다가 서명만 해서 전시회에 냈잖아요. 당시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미쳤다, 이게 무슨 예술이냐, 난리가 났죠. 근데 바로 그 논쟁, 그 비평, 그 충격,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평범한 소변기를 20세기 미술사를 뒤흔든 작품 샘으로 변신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술계의 힘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우리는 예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예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술의 진짜 본질은 그 뒤에 숨어있는 아이디어, 해석, 그리고 역사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미술관에 가시면 작품 앞에서 이게 뭘 그린 거지? 라고만 묻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건 날더러 무슨 생각을 하라고 여기 있는 걸까? 라고요. 바로 그 질문 속에 평범한 것을 비범한 예술로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을 겁니다.